지금 이재명 대표 법과 기소한 사건이요. 다 알지?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이게 뭐냐면 이 핵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는 거죠.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갖다가 수사한 사건이에요. 제 사건하고 똑같네요. 무혐의 처분 내린 거를 가져와 이거 기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의지가 있다는 거죠. 네. 목적이. 나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검찰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있었냐고. 아니요, 우리 검찰이 늘 이랬는데 우리 눈에 아니 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야당 대표를 대할 때 이 정도까지 해본 역사가 없어요. 없죠. 군사 독재 시대도 없었다고. 없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특활비는 어쩔 건데 그럼.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특활비하고 법과는 뭐가 달라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들은 현금 찾아 쓰는 거거든. 국민들을 한층 더 속이려는 의도까지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게 법카 유용 기소 이런 거 아니 빵 100만 원치 산 년은 이걸로 오마카세 날마다 먹던 애는 최소한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마저도 없어요 지금은. 어제 그 1억 3천 정도를 국고 유용했다고 검찰이 혐의를 걸었는데 그중에 관용차 이용이 한 6천만 원 되거든요. 그 관용차 사례 한번 볼게요. 저게 이재명 도지사가 김포대교의 소방 구조포트 전복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데 저게 관용차예요. 저거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출퇴근하는 차가 따로 있는데 왜 관용차를 또 리스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주말에까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사를 쓴다는 게 너무 그 기사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때 주말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급박한 일로. 그럼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오니까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차를 가지고 관용차를 썼다는 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칠 일이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주말이라고 얘는 골프 치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에 무슨 화재가 났는데 골프장 가면은 욕 얼마나 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윤석열이가 부천 화재 장례식 때 골프 치러 갔고 북한이 오물풍선 띄웠을 때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없는 직업이에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야 나 저기 저 무슨 사건 사고 나니까 너 대기해야 돼? 그러니까 관용차가 항상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자택이 대기 중일 수 있잖아요. 특히 주말 같은데 그거를 국고 손실로 거기 들어간 기름값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개념으로 기소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치면 지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김건희가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김건희 역시 여기저기 안가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거는 다 사적 유용 아닙니까? 김건희가 공적으로 활동하는 게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지자체장들은요? 말이 되네. 네.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사적인 거지. 그러면 그거 법인카드 유용이 되는 거고 국고 횡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정도의 경기도 같이 큰 곳을 관할하는 사람은 진짜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다 뒤져서 하겠다고 하면은 오늘도 그 어떤 표가 나왔어요. 돌아다니는 표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 얼마를 쓰고 있는데 그 표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발로 나오지 않는 거면 그런 게 어떻게 돌아다니나요? 경찰별로 나오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사실 이제 변호사는 알겠죠. 변호사는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관용차 유용 이걸 보자마자 얘네들 장난질 또 시작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관용차를 가지고 6천만 원 이재명 대표님 거기 얼마나 계셨어요? 경기도 3년 조금 넘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관용차 유용을 6천만 원어치를 했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차 가격에다가 감가에다가 안에 기름값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1억을 넘기는
요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냈을 건데 정말 우리 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왜냐하면 결국 검찰을 개혁을 한다고 해서 경찰한테 맡기면 경찰은 이런 짓 안 할까요? 과연? 검찰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어 검찰 공사총을 만든다면 이런 일이 없나?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법 체계를 지금 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정말 맞아.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맞아.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해외 사례에서 정치인한테 전과가 있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경우가 얼마나 있나?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지. 예. 후진국에서나 가능하지. 예, 해외 사례에서 선거법 위반했다고 당선을 취소해버리고 선거 무효시킨 다음에 선거 비용을 물리는 사례는요. 대한민국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한동훈 같은 애들이 특활비 같은 거를 정말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썼다면 처벌 해도 명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좀 명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용기를 가져도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니들이 그래? 그러면 니들 조국혁신당 주장처럼 수사권 그냥 바로 없애줄게. 바로 응징이 들어가야 국민들이 덜 답답하죠. 대표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탄핵을 지금 꺼내는 건 좀 뭔가 좀 그렇다라고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직접 이야기를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재명 대표가 못한 말은 탄핵이다 이렇게 한 거랑 좀 비슷한 말인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정청래 그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 받았나?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김정순 여사 소환한다 그러고 문 대통령도 조사한다 그래요.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영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좀 눈치 좀 까라고 애들한테 야 우리는 조금씩 달라도 한 진영이다 뭐 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문재인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게 털리면 다 털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저런 거를 검찰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저건 뭐냐면 문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가 사위 월급이에요. 사위가 월급 받은 게 뇌물이라는 거야. 사위가 월급 받아서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꼈다. 아니 이게 말이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니까 장학금도 뇌물 만들었는데 월급 뇌물 못 만들까?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얘네들은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도 법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안 대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정치검사 맨놈 때문에 검찰 수사권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칼로 흥한 놈 칼밖에 쓸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칼로 죽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감사원이 저기 사드 지연 의혹 해갖고 또 문재인 정부 장관 4명을 수사 요청을 했어요. 여기 감사 의뢰 그러니까 자기들 의결하는 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의결이 필요가 없대.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내버렸어. 이 논리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KF21 양산대수 줄인 놈들 그대로 처벌해야 돼요. 맞아. 아니 이때 사드 지원했던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이거 빨리 할 수도 없었고 이거 국제적인 정세 다 보고 일부러 늦게 했다고 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거 우리 하려고 게 하는데 아니야. 사드가 우리 게 아니야 문제가. 그냥 트집 잡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국회의가 연속되는데 어제 굉장히 큰 시국회의가 나왔죠. 작가 1056명. 이분들 시국회의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시국회의예요. 그다음에 경북대 교수 179명. 헤드라인 세죠. 나라 거덜낸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다. 경북대가. 네. 그다음에 안동대, 대구대 시국선언 이것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모교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중앙대 교수 169명 시국선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주대 교수 시국선언 이분들은 얼굴 까고 하시고요.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은 얼굴 안 까고 이름만 까세요. 인정하시고 오늘 조국혁신당이 광화문 이순신 동장 앞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저기서 조국 대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은 하면서 탄핵 사유 15개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가면 올라와 있어요. 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탄핵 사유 중에 지금 이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 그거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읽어 주시고 다음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익 실현 의무 위배, 헌법 준수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맞네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요거 이대로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단 쉐빙선이 하나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민주당 안 나오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그냥 꿈틀이해야 된다. 어저께도 제가 의견표 피력을 좀 했는데 이제는 탄핵 등에 뭔가 한두 발짝 더 나간 퍼포먼스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지친다고. 그게 문제예요. 네. 자, 소나무님 감사드리고요. 흑석 돌림. 이재명은 대변을 볼 때도 국익과 공익이다. 법가로 새끼를 한우 굽고 참치회로 후식 먹어도 된다. 감사합니다. 공감.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구국의 전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